멘트. 시란 언어의 건축물이다라고 하이데크는 말했습니다. 한편의 시는 시적 착상의 중심 이미지로부터 전개 발전해서 행과 연을 이루고 형상화됩니다. 그리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창조하여 언어 구조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중심 이미지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체험 혹은 대상에서 촉발된 착상 중심 이미지를 토대로 시라는 건축물로 완성되기까지 그 힘은 연상이나 상상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청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에는 어떤 종류 이미지가 있는지 알고 이를 활용해 봐야겠죠. 역시 상상력이 이미지의 형성에 끼치는 유형에 따라서 첫째는 지각 이미지, 둘째는 비유적 이미지, 셋째는 상상적 이미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초보자들이 시를 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지각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연습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각 이미지란 것은 무엇인가? 지각 이미지란 것은 작품을 읽을 때 독자의 정신 속에 일어나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즉, 감각적 경험을 마음속에 환기시키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지각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따라서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미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근육감각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시각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오늘은 청각 이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각 이미지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즉 소리, 음성, 음향 등 소리와 관련한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이든 시에다 표현해야 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표현해야 할 대상 중에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내닫는 자동차 소리라든가,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라든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말소리, 전화벨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고막을 울리고 있죠. 이 밖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는 소리들이 일시에 완전히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 세계는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는 세계를 세계답게 있게 하는 그런 필수적이고도 아주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표현자인 시인이 어찌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리든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인이 되려면 그런 질문에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소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소리에 대한 언어 표현을 가지고 청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지인 만큼 실제로 내는 소리는 아니지요. 시인의 상상 공간에 떠오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개성적으로 창작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소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처럼 개성적인 상상의 소리, 즉 뛰어난 청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실제로 시인들은 많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의 그 청각적 이미지 중에서 김광균이 쓴 눈 오는 소리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그의 그 김광균의 설야라는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의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이어가며 서글픈 예 자칫양 흰 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며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후에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찬란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이다. 예. 이 김광균의 설야를 보면은 이 시의 사연에 있죠.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소리는 물론 시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실제로는 귀에 잘 들리지 않는 한밤중에 눈이 오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자가 옷을 벗을 때 사그락사그락하고 소리가 난다면 그 옷은 화학섬유로 된 캐주얼복일 수도 없고 풀기가 다 빠진 헌옷일 수도 없습니다. 비단으로 된 한복, 새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그 사람은 고전적 기품을 지닌 우아한 여자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한밤중에 여자가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에로티시즘을 동반하는 어떤 종류의 그 낭만적 연상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포된 의미가 다양하고 오묘한 소리를 김광균은 눈 오는 밤에 듣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 소리는 실제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객관적인 소리도 아닙니다. 시인이 상상력을 발동해서 만들어낸 주관적 소리예요. 즉 눈 오는 소리의 이미지입니다. 이 시에서 눈 오는 소리, 즉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그 이미지만은 빛나는 아주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는 바로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그 에즈라 파운드는 평생 동안 여러 권의 책을 쓰는 것보다 하나의 훌륭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극단론이지만은 이 설야에 나오는 눈 오는 소리는 시에서 뛰어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되새겨보게 하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인들을 흔히 이미지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계 문학사에서는 영국의 그 비평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휴미 1908년 런던에서 시인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미지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에즈라 파운드는 그때 그 이미지즘 운동에 참가했던 지도자적 시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0년대의 모더니스트들이 이미지즘 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 김광균도 모더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구를 상상해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기영도의 시 보면은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금간 창틈으로 들리는 고요한 그 빗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김소월의 그 접동시에서는 접동 아우랩이 접동새 우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김동한의 북청 물장수에서는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물장수가 물 퍼붓는 소리입니다. 쏴 퍼붓고는,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미지즘이 살아나지요? 그 상상이 되지요? 가을 소녀들이라는 시에서는 계집아이들은 높고 쾌활한 웃음소리에
자, 쾌활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또 김억의 봄은 간다라는 시에서는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새 우는 소리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또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라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이건 도해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자, 이런 그 시구들을 읽으면서 청각으로 그 소리가 그려지면은 바로 그 청각 이미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청각 이미지예요. 자, 그럼 우리도 이 청각 이미지를 활용한 시를 한 편 써보고 마칠까요? 노년의 소망 고두석. 이제는 고즈넉이 햇살 드는 곳에 아담한 집이나 한 채 지어놓고 넘어가는 노을 한 장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가을 밤이면은 앞마당에 평상을 놓고 섬돌에서 우는 귀뚜라미와 뒤뜰 떠도는 가랑잎들, 둥지를 떠나 울고 있는 소쪽새도 불러 모아 일일이 살아온 사연들을 보듬고 울적한 마음 서로 달래보고 싶다. 고운 단풍 떠나보내고 상심에 젖어있을 겨울나무 가지마다 달빛 담은 시 한 수씩 걸어놓고 밤이 익숙해지도록 읊조리며 살고 싶다. 자, 이 시에서는 두 번째 연의 귀뚜라미 소리, 소쪽소리, 울음소리라든가 세 번째 연의 시 읊조린 소리 등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우리 소리, 그 소리를 듣는 듯한 청각적 이미지 효과를 가져다 주지요. 또한 1년과 3년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 그 지각 이미지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이미지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청각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